40대 후반에 농촌 로망 하나로 내려와서 벌써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다시 도시로 나가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이 살다 보니 정말 쉽지 않더군요.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힘듭니다. 괜히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인 뜻을 존중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농촌 로망? 17년 살고 깨달았다. 도시가 차라리 낫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도 언젠가는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꿈을 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0대 후반, 농촌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도시를 등졌습니다. 흙냄새 맡으며 살면 마음도 편해지고 돈이 많이 없어도 자급자족하며 소박하게 살 수 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7년 살고 나니 도시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냥 푸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깨달은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오지 마세요. 시간만 버립니다. 이 말을 농담처럼 가볍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촌 생활이 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노후엔 시골로라고 하는 이유는 도시가 너무 비싸고 복잡하고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시골은 집값도 싸고 공기 좋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어 하고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살림이든 인간관계든 병원이든 교통이든 돈이든 전부 다 도시보다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한 걸 중심으로 3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돈이 없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처음 내려올 때 크게 돈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텃밭 좀 하고 반찬거리라도 자급자족하면 식비가 줄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야채, 고추, 상추 이런 건 돈 안 주고 먹을 수 있죠. 문제는 고정비입니다. 기름값, 차량 유지비, 농자재비, 농기계 유지보수, 보험료, 겨울 난방비 도시보다 싸긴커녕 더 듭니다. 여름엔 전기도 많이 쓰고 겨울엔 기름이나 장작 없으면 얼어 죽을 판이에요. 게다가 농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먹는 괴물 같더군요. 규모가 커야 팔아서 남기는데 소규모 자급자족 농사는 오히려 비쌉니다. 비료, 농약, 모종값 생각보다 다 비싸고 잘못하면 흉장나서 버린 돈이 됩니다. 도시에서 월세라도 싸게 살며 알바나 파트타임 하면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농촌은 그런 일자리도 거의 없어요. 살림만 하며 돈이 안 들어간다. 거짓말이에요. 노후에 연금이나 모아둔 돈이 없다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두 번째, 아프면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부부가 있어요. 도시에서 식당 하다 접고 귀촌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까운 병원이 읍내라 해도 차로 3040분 걸립니다. 대형 병원 가려면 시나 도의 중심부까지 12시간은 기본이에요. 운전할 수 없게 되면 끝입니다. 그 부부는 뇌졸중으로 남편이 쓰러지면서 부인이 병원 데리고 다니느라 진을 다 뺐어요. 병원비, 간병비도 문제지만 이동이 너무 불편해요. 결국 도시로 다시 나오셨는데 살던 집은 헐값에 넘기다시피 했어요. 시골집이 팔리질 않으니까요. 저도 나이 먹으니 이게 가장 무섭더군요. 도시 살 땐 대중교통이든 택시든 병원까지 쉽게 갔는데 시골 살면 내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농촌 의료는 너무 취약합니다. 세 번째, 가족 부부 갈등이 치명적입니다. 이게 은퇴 후 시골 가서 제일 크게 터지는 문제더라고요. 저희도 내려올 때는 부인이 좋다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 달라집니다. 마트도 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문화생활은 없고 할 게 없으니 답답해 하더라고요. 일은 끝도 없는데 수입은 없고 도시 애들 만나면 자존심 상하고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집니다. 서로 도시로 가자, 남아서 버티자 의견이 갈리면 정말 살벌해집니다. 제가 본 다른 집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농사 짓자고 내려왔는데 아내가 못 버티고 도시로 나가자고 해서 결국 따로 살거나 도시로 나가서 전세 살면서 갈등이 극심해졌어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무조건 부인 뜻 따라야 한다. 노후의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그나마 편안하게 사는 거지. 한 사람만 낭만에 빠져서 결정하면 나중에 지옥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농촌으로 내려가서 여유롭게 살자는 꿈을 꾸십니다. 이해합니다. 도시 생활이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그게 정답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세 가지가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병원 가까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진리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끝장이다. 맞습니다. 저는 17년 살았고 이제 도시로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진 거 없어서 더 힘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시골 살면서 허비한 시간만큼은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농촌 내려가서 살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로망은 접으세요. 부인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인이 싫다고 하면 가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건 다 당신 몫입니다. 노후는 둘이 마음 맞춰서 사는 게 전부예요. 혼자 낭만 찾다가 혼자 외로워지고 싸움만 남는 게 농촌 생활의 현실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삭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거짓 없이 진심으로 전합니다. 오지 마세요. 도시가 차라리 낫습니다. 17년 살고 깨달은 제 결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나중에 그때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촌 로망? 17년 살고 깨달았다. 도시가 차라리 낫다라는 주제를 아까 드린 진솔한 경험담에 이어 전문가적 시각에서 한층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문가적 시각은 무슨 대학 연구소 발표 같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실제 농촌 귀촌 컨설팅을 하거나 지역 소멸 연구, 귀농 귀촌 지원센터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현실적 문제점과 팁을 담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촌 이주 준비는 여행 준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농촌에 내려갈 때 이사 준비만 합니다. 이사 갈 집 고르고 짐 줄이고 생활비 줄일 계획 세우죠. 그런데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장기 생계 계획, 건강관리 계획, 가족 합의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계 계획은 단순히 덜 쓰겠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귀촌 실패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센터나 농촌진흥청 조사 보면 귀농 귀촌의 실패 이유 1위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귀농에도 정부 지원금이 있지 않냐고요? 예, 있습니다. 초기에 3억까지 융자 나옵니다. 문제는 갚아야 합니다. 그 돈으로 비닐하우스 짓거나 장비 사면 부채가 생깁니다. 귀농 5년 생존율이 50%도 안 됩니다. 돈을 못 벌어 버티질 못하는 거죠. 실제 한 통계농림축산식품부 귀농 귀촌 실태조사를 보면 귀농 가구의 평균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 원대 정도입니다. 농사만으로 도시에서 벌던 돈 수준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농촌에서도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을 부업을 찾아라.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제작, 프리랜스 1등 장소 구애 없는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재정 시뮬레이션을 해라. 예상 지출, 예상 소득을 계절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고 수입이 없을 때 버틸 비상금도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 농번기 품삯, 일거리 등 현실적인 수입 루트도 미리 조사해둬라. 생각보다 농촌에도 알바가 있습니다. 단 시급이 낮고 힘듭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문제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율이 평균 45%를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단순히 노인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도시 대비 현저히 부족합니다. 상급 종합병원까지 2시간 거리, 구급차 오는데 30분 이상, 야간 진료? 사실상 불가능.
저는 이 부분에서 실제 사례를 봤습니다. 60대 귀농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읍내 병원에서 막을 수 없으니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는데 1시간 걸려 도착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10분 거리에 큰 병원이 있는데 이게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팁은 이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거리, 시간 측정해보고 결정해라.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분은 도시 근교 정도까지만 내려가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장기 질환이 있으면 농촌 이주는 재검토하라. 농촌이 좋아 보여도 병원 문제는 감정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합의와 심리적 준비가 핵심이다. 많은 귀촌 컨설턴트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귀촌 실패 사례 중 상당수가 가족 간 의견 불일치 때문입니다. 남편이 주도해서 내려왔다가 아내가 적응 못해 이혼 위기,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 부모 봉양 문제로 도시로 되돌아감. 제가 직접 본 사례 중에는 50대 후반 부부가 귀촌했다가 남편은 농사에 만족하는데 부인이 외로움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분가 수준으로 따로 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 회의를 꼭 하고 모든 불만과 걱정을 다 털어놔라. 최소 6개월 1년 정도 단기 거주 임대나 시골 체험로 적응 시험을 해봐라. 노후 생활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부부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으면 그 시골집이 지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준비 팁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비 줄이기보다 꾸준한 수입원 설계가 먼저다. 의료 접근성은 반드시 지도 보고 거리를 재라. 가족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주는 하지 마라. 농촌 생활은 노동 짐약적이다. 체력 관리가 필수다. 집을 사지 말고 먼저 임대해서 살아보고 결정해라. 많은 분들이 농촌 내려가면 돈 적게 쓰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시는 소비 중심이지만 기회가 많고 농촌은 소비는 줄어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농촌 이주 소비를 줄이는 전략이 아니라 농촌 이주 기회가 적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저도 경험자로서 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접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살이에 대한 로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망을 현실적 계획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의 뜻이 다르면 무조건 포기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로망이 아니라 서로의 동의와 현실적 준비에서 나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 나중에 그때 준비하길 잘했다고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